지금부터 반드시 통하는 1분 자기소개 및 마지막 할 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기본에 충실한 SCM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SCM 지원자로서 물류에 대한 기본 이론과 자격증 그리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추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A라는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뭐뭐를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인사직무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직무 지원자로서 인사 업무에 대한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근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야겠죠. 첫째, 저는 산업공학 전공을 통해서 SCM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류관리사와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론적인 지식을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둘째, 물류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택배, 상하차, 공장 생산직과 주방보조 등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첫째 이유, 둘째 이유 이렇게 근거를 얘기했죠.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기여도에 대한 부분 볼까요? 이러한 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땡땡 기업에서 CJ 대한통운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기본을 다져가는 SCM 전문가로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기본에 충실한 SCM이라고 했을 때 기본 여기서 충실하게 기본을 다져가는 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본인에 대한 이미지, 기본이 튼튼한 지원자라는 걸 얘기했다면 기여도 부분에서 다시 한번 대꾸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구조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차가 한 잔 그려졌죠. T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주장하고 그리고 근거를 내시고 그리고 입사 후에 또는 직무에서 어떠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게 하겠다는 기여도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주장 부분에서는 나만의 이미지를 구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사물에 편중돼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형용사를 오히려 쓰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신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담담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서 10에서 15초 정도 그리고 위에 첫 머리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얘기했으면 그 근거 2가지 또는 3가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가지 정도가 너무 길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직무, 역량, 다시 말해서 전문성과 또는 강점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는 짚되 너무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유도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한 30초에서 35초 정도 그리고 꼬리 부분 입사 후 본인에 대한 경험 또는 강점을 활용하거나 어떤 계획들을 재강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도입 후에서 본인이 어떠한 형용사를 강조했다면 이러한 마무리 부분에서도 그 형용사를 다시 한 번 더 활용하는 것들도 면접관들의 기억을 더욱더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초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면접에 있어서 마지막 할 말로서 부적절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면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꼭 그런 친구도 있어요. 참 면접관으로 저도 안타까워요. 너 그러면 떨어져. 이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자, 들러리스러운 병풍이에요. 자, 그래서 침묵은 금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 할 말을 요구해도 없습니다. 무미건조하고 무성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과도한 또 자랑질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과도한 어필이나 지나친 허세, 그래서 진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동안 면접 잘했는데 또 오히려 반복해서 리바이벌 하는 것들, 말만 다 가볍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과유불급이죠. 분위기에 맞지 않는 튀는 행동이라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버스 떠난 뒤 손 흔들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면접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답변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지원자들이 있는데 또 면접관님들이 질문해서 잘못 답변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보예요. 왜 계속 아까 네가 못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강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제 하면 좋은 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솔한 약점 인정하고 강한 입사 의지를 피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의 나름대로의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약점을 상쇄할 만큼의 그동안 본인이 노력해왔던 근성이나 열정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 절박감, 강한 눈빛, 억양, 몸짓들을 통해서 본인만의 바디랭귀지를 갖다가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직무에 대한 강한 강점과 구체적인 포부 또는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 발언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아까 언급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강점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여도를 어필하거나 본인이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열정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으로서 현장 경험, 현장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든지 선배를 물어봤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필할 수도 있어요. 자, 또는 3번째는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되 감사 표현으로서 무난하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기회에 대한 부여와 면접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표현과 면접관에 대한 수고,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접을 잘 봤던 게 있겠죠. 자, 그리고 회사 직무에 대한 관심과 사업 방향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봐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면접을 못 봤어요. 근데 질문하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고요. 전 질문 대신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멘트를, 준비한 멘트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면접을 잘 봤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회사 직무에 대한